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즐거울 때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오죠. 슬플 때는 눈물을 안주 삼아 술 한잔하거나 노래방에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이게 노래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연히 만나는 좋은 곡은 상처를 치유해주기도 하고 일상에 지칠 때 희미해진 다짐과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금 되살려주곤 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시간을 되돌리는 힘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요. 윤도현 밴드의 오필슨 코리아를 들으면 그 뜨거웠던 2002년 한일 월드컵 현장이 생생해집니다. 자, 이번 주 세상의 중심에서 노래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신만의 노래 한번 만들어보는 거 어떠세요? 7월 7일 목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조스미의 챔피언스 듣고 왔습니다. 저한테 힘이 되는 노래가 뭐냐고 우리 김혜민 PD가 물어서요. 제가 이것 좀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7월 7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중년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가 노래인데요. 자,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는 서영은 씨의 혼자가 아닌 나 그 노래를 들으면은 힘이 나요. 좀 지치고 그럴 때 뭘 하겠다는 이런 거, 아픈 마음을 좀 달래주는 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서영은 씨 노래가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가사가 그런 노래 들으면은 힘이 나죠. 운전하고 할 때 그 노래 들으면은 가사를 이렇게 듣고 따라하게도 되고 그래요. 그 노래를 듣고 나면은 마음이 조금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고 그럴까? 그런 거는 느꼈죠? 내 나이가 어땠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또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세월아 비껴라 내 나이가 어땠어? 우리가 다 해가 지는 사람이잖아. 해가 저물어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나이가 할머니라는 동 그러잖아요. 다 좀 그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부르면 그래도 힘이 생기는 거지. 내 나이는 이래도 청춘이다 이거지. 네, 오늘은 내게 힘을 주는 노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실현당했을 때, 노래에 의지했던 기억이 좀 있으시죠? 내게 힘을 주는 노래, 내게 힘을 주었던 노래는 어떤 곡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그때의 상황과 더불어 노래 제목도 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입장권 2매,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3인의 화가 샤갈 달리 뷔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샤갈 달리 뷔페 특별전 전시회 티켓 매일 2분께 석 장씩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출연해 주실 분의 책이죠. 풀꽃시인 나태주의 죽기 전에 시 한 편 쓰고 싶다. 이 책도 이번 주 매일 2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노래가 무엇인지 주시면 됩니다. 이 노래도 힘드는 노래인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럼블피쉬 아이고.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목요일에 만나는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지난주에 이어서 풀꽃인 나태주님과 유쾌한 인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의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중심 주제인 내게 힘을 주는 노래까지 더불어서 샵 0945 문자 활용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멀리서 빈다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네,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 직접 낭송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모셨습니다.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6월이었고 이번 주는 7월이니까 그러네. 다르죠? 네. 선생님 7월하고 6월은 어떻게 다르세요? 7월은 여름이죠. 그리고 이제 모시옷이 어울리는 계절. 네. 그리고 6월까지만 해도 봄은 아니지만은 여름이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는데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사양 없이 여름이다. 농이 걷다. 예. 예. 앞서 멀리서 빈다를 읽어주셨는데 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자니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이 시는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어요? 네, 제가 아프고 나서 네. 많이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다들 앓고 있더라고요. 어딘가가 다 아파요. 관절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뭐 어딘가 다 한 군데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다 아파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다 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 집사람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내 방에 있고 우리 집사람은 안방에 있고. 그러니까 그 떨어져 있는 그 서로 빌어야 돼요. 그냥 잘 있기를. 당신 있는 곳에서 아프지 말기를. 나도 안 아플 테니까 좀 안 아프려고 노력할 테니까 당신도 아프지 마라. 그래서 나는 이 끝구절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 말이 저한테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셨군요. 자, 제가 목요일마다 이 감성 토크쇼 무뎌진 우리 안에 그 무뎌져 있던 감성을 찾아서 깨우는 시간으로 주제 잡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서 나태주 시인 모셨습니다. 평소 시인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 저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로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나태주 시인의 책 죽기 전에 시 한 편 쓰고 싶다 보내드립니다. 그 시인께서는 이제 시를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어요. 시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정말 쓸 수 있는지, 어휘가 부족해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휘는 좀 연습을 하고 좀 자기가 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야지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휘만 갖고서도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의 덩어리를 어떻게 낱말로 말로
이렇게 옷을 입혀서 밖으로 꺼내느냐 요걸 몰라서 그렇거든요. 누구나 다 시인이에요. 그게 시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요. 울컥하는 마음을 언어로 바꾼 것이 시입니다. 그게 분노든 기쁨이든 그렇죠. 희열이든 예. 네, 슬픔이든 네. 다. 누구에게나 그거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억제하거나 잘못 이걸 변형되거나 이럴 때 우울증 앓고 화가 나고 잘못 일을 저지르고 인생이 이제 불행하다 생각하고 이러지 않나 싶어요. 아하, 네. 그걸 이제 자기가 트랜스 그러니까 바꿔서 언어의 옷을 입혀서 밖으로 꺼내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그거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시는 그럴듯하게 시처럼 쓰는 게 아니고 예. 자기처럼 쓰는 거다. 아하. 싸우듯이 쓰고 욕하듯이 쓰고 막 유언을 남기듯이 쓰고 의마디 지르듯이 쓰고 이게 시다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시는 짧을수록 좋고 시는 또 쉬울수록 좋고 시는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의 덩어리가 이렇게 밖으로 잘 이렇게 표출될수록 좋지 않나. 오늘날의 시가 좀 독자들한테 이렇게 환영받기도 하고 좀 외면당하기도 멀리 하고. 당하고 네. 멀리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있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독자들은 어떤 시를 좋아하느냐면 자기하고 가깝게 와 있는 마음을 써줄 때 나도 저 마음이야. 내 마음이 저 마음이야.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측은지심이라든가 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자비심이라든가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시거든요. 내가 저 마음이야. 저 사람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마음을 써주면 그게 시가 되지 않을까. 시를 너무 어렵게 네네. 시인들 속에서 찾지 말고 시집 속에서 찾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냥 내 말 속에서 그냥 이렇게 뱉어내는 외마디 말을 이렇게 기록하면 그게 시가 아닐까. 그렇군요. 네, 죽기 전에 시 한 편 쓰고 싶다라는 선생님 책에서 은영 씨라는 사람에게 시에 대해 알려주시던데 은영 씨가 누구세요? 제가 이제 여자 이름을 좀 생각해 보니까 은영이라는 이름이 제일 편안하고 부드러울 것 같아서 은영 씨라고 했어요. 실제로 있기도 있고요. 근데 네. 그 은영 씨가 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 언니가 아파서 언니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갈 때 따라간 제가 공부를 가르쳤던 그 문학 캠프에 있던 분인데 네. 여자분인데 그로 따라서 이사를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도 요즘에 들어보니까 어딘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니한테 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문장으로 네. 이야기하듯이 편지 쓰듯이 이렇게 쓴 책이 죽기 전에 시 한 편 쓰고 싶다인데 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얘기를 은영 씨가 대신 들어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모두를 대신한 이름이군요. 그러면요. 네. 예. 근데 책에서 그 시를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잘 들여다봐라라고 얘기하셨는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수만 가지 갈래 마음들이 막 흩어져 있고 제각각으로 놀고 있거든요. 그거 들여다보는 기술이라 그럴까 방법이라 그럴까 수련이라 그럴까 저는 그걸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의 어떤 모습이 보여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연습해야 돼요. 그걸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보지요. 들여다보고 알게 되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때리려고 그럴 때도 그 때리는 사람은 그 순간에 화를 자기가 못 이겨서 거기에 자기가 화한테 지배를 당해서 사람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돌을 들고 있든지 막대기를 들고 있든지 주먹을 쥐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은 그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막 자기가 옹이진 마음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그 문제에서 해결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본 마음을 글로 또 표현하면 그 마음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이건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느낀 게 진짜 있어요. 병원에 가서 6개월 동안 죽네 사네 하고서 나와가지고 저는 그 병원의 기억을 잊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쓰고 나서 병원 기억을 싹 잊었어요. 네. 근데 제 처는 같이 병원 생활을 했는데 저하고
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간호하는 사람으로 병원 생활을 했는데 그 기억을 끝내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나와서 6개월 만에 쓴 그 책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고 나서 어떠냐 했더니 많이 그 병원 생활에 그 짓눌렸던 그 기억에서 많이 해방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반쯤 해방되는 거고 글을 쓰는 것은 완전히 해방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책을 읽는 건 반쯤 해방. 글을 쓰는 것은 완전히 해방되는. 예. 사람을 아까 때리려고 할 때 내가 화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씀 들으니까 야, 이게 사람인데 그런 어떤 하나의 감정한테 내가 짓눌려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그렇게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네. 오늘 당신의 전성기 매주 목요일 코너죠.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감성을 건드려서 바깥으로 나오고 숨쉬게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시인 나태주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사모님도 시를 쓰신다고 들었거든요. 이 책에서 나온 사모님이 지으신 시도 참 훌륭하시던데요. 그 시를 두 분이 다 쓰시고 나서 뭐가 그렇게 좋아지셨고 우리 집사람은 시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참 집사람이 들으면 미안한 얘기인데 글씨 쓰는 것과 글 쓰는 것을 구별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글씨 쓰는 것은 외부적인 활동이고 글 쓰는 건 내부적인 활동이에요. 네. 근데 이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 지금 글씨 써요? 이런 식으로 저를 대했던 사람인데 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전이는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서 이렇게 글씨 모양을 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투쟁하고 있구나. 자기하고. 네. 그래서 이 글 쓰는 것은 내부적인 투쟁입니다. 네.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용솟음치는 어떤 행위인데 그걸 전혀 몰랐던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됐는데 1년에 아니 2년에 3년에 한 편씩 쓸까요? 저하고 40년 살았는데 글을 한 10편 정도 썼으니까 뭐 그렇게밖에 못 쓴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시가 온 것도 이제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제가 시를 많이 들려주니까 귀신이 됐어요. 귀로 듣는 시인. 귀명창처럼.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입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네. 입시인. 입시인.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기록하는 이제 글시인이 됐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아주 어설픈 글시인입니다. 그러시군요. 기쁘시죠? 제 집사람은 결코 글 쓴다고 본인도 생각 안 해요. 안 하지만 기특하지요. 뭐. 기쁜 게 아니라 기특하지요. 네. 근데 뭐 사모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저희 당신의 전성기 주 청취층이 중장년층이신데요. 그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 부부관계가 의외로 많습니다. 뭐 경제 문제도 있곤 하지만 평생을 살아온 사이인데 나이가 들수록 왜 더 뭔가 좀 갈등이 더 깊어지고 뭐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보듯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런 그 좀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아이고.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참 그게 그 가장 큰 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해야 할 일은 가족한테 용서받는 일입니다. 가족한테 용서받는 일. 가족한테 지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 용서받을 일이 왜 없을까? 가족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 줘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그 교장 연수 받을 때 50살 때 용서해 드렸어요. 아버지 용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 뒤부터 용돈을 좀 더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버지, 옛날에 내가 돈 달라고 할 때 안 주기도 하고, 왜 안 줬겠어요? 힘들어서 그렇겠지. 그리고 나한테 이제 귓뺨도 때린 적이 있고 옛날이니까 그런 거 다 용서해 드립니다. 용서해 줘야 돼요. 그분도 그 필요해서 힘들어서 그렇겠지. 그리고 나도 우리 아들한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오죽했으면 그때 그랬을까? 나한테 왜 거짓말 했을까? 오죽했으면 오죽쿵했으면 그래서 용서를 해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나는 됐어. 이만큼이면 됐지 뭐. 그래서 이제 낙엽처럼 이제 떠나가야 돼. 에?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그냥 분하고 원통하고 뭐 전이한테 내 준 것이 100인데 나는 20밖에 못 받아서 80 어떡하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버리라 이거요.
버리고 용서해줘요. 버리는 게 용서거든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 우리 성숙하는 그 진화의 과업은 학습의 과업은 용서하는 것. 그래서 가족을 용서하고 먼 뒷사람 용서할 거 없어요. 가족이 제일 문제입니다. 누이 동생을 용서하고 오빠를 용서하고 네. 그리고 남편을 용서하고 아이고 남편 이거 여편 서로 참 거북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식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용서를 구합니까?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할게 그럽니까? 그냥 내 스스로 마음으로? 조금 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늘 이겼거든요, 내가. 근데 좀 저도 괜찮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랑의 게임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 보통 게임에서는 더 많이 힘센 사람이 이기는데 네. 사랑의 관계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져요. 져준다고. 져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져주니까. 그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다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구나. 아니 저는 두 번만 매시려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네. 듣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나태주 선생님의 전성기를 언제로 생각하세요? 지금인가요? 예, 늙어서. 저는 얘기해요. 젊은 사람의 명예는 명예가 아니고 젊은 사람의 돈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늙은 사람의 건강도 그게 건강입니다. 젊어서는 다 건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늙은 사람도 사람도 늙어서 건강하게 건강한 거예요. 젊어서는 다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명예도 젊은 사람의 명예는 가볍게 날아가요. 그러나 늙은 사람의 명예는 이제 그냥 떠나갈 때가 가깝잖아요. 명예훼손할 일도 별로 없고. 네. 그러고서 이제 사랑도 마찬가지야. 늙은 사람의 사랑이 사랑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 이 시를 좀 부탁드릴까 했는데 왜? 아까 멀리서 빈다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황홀급치라는 시가 있는데 아이고. 요거 앞에 좀 선생님 읽어주세요. 맨 어째 앞에. 이걸 알으셨을까? 저는 꼭 좀 읽어주시면 부탁드리고 싶어요. 황홀 극치, 황홀 눈부심,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함, 좋아서 까무러칠 것 같음, 어쨌든 좋아서 죽겠음. 해 뜨는 것이 황홀이고 해 지는 것이 황홀이고 새우는 것, 꽃 피는 것 황홀이고 강물이 꼬리를 흔들며 바다에 이르는 것 황홀이다. 그렇지 무엇보다 바다 울렁임 일파만파 그곳의 노을 빠져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황홀이다. 아니다. 내 앞에 웃고 있는 네가 황홀의 극치다. 도대체 너는 어디서 온 거냐? 어떻게 온 거냐? 왜 온 거냐? 1000년 전 약속이나 이루려는 듯. 이 시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됐습니까?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매우 예뻐하는 아이인데 결혼했어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제 앞에 이렇게 제가 70 가까울 때 와 있을 때 안 이뻐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꽃처럼 이렇게 예쁜 거예요. 안 이뻐요. 네. 근데 예쁜 거예요. 안 예쁜데 예쁘다. 예. 사랑은 안 이쁜 걸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네. 사랑은 과대평가라고 하더군요. 그럼요. 네. 계속 안 이쁜 걸 좋지 않은 걸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생애 끝날까지. 오늘 사실은 우리 일반인도 시를 쓸 수 있다. 시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를 여쭈려고 하다가 자꾸 이제 다른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시 쓰는 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리워해야 돼요. 네. 없어진 것, 사라진 것에 대해서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워해야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시를 안 쓰고 못 배깁니다. 그렇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선 건강하시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니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늘의 꽃입니다. 지상의 별이고 하늘의 별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꽃이 아니라 지상의 별입니다. 그런 유일무이한 참 좋은 존재니까 앞으로 잘 사시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자기밖에 더 귀한 것이 없지요. 꽃과 별의 차이가 뭐냐고 지금 우리 김혜민 PD가 질문했어요. 꽃과 별은 같은데 뒤집었죠 제가. 귀한 존재. 유일무이하다는 걸 강조하시는구나. 그러셨군요.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풀꽃인 나태주 선생님과 함께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9분입니다. 여러분 나태주님 모셨더니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몇 분 뵐까요? 0214님이 지난주에 이어 나태주님 출연 2배로 반갑습니다. 직접 시 낭송해 주시니 더 감동이고요. 멀리서 빈다 감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책을 읽는 건 반쯤 해방, 글을 쓰는 건 완전 해방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일단 마음 조절을 충분히 한 후 시도를 해봐야겠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4549님. 선생님 특강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다른 도전도 됐고요. 평소 시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는데 쓸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시가 아니라 삶이 흘러나오는 그런 시를 쓰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0214님 가족에게 용서받고 나 스스로 용서하기. 참 좋은 말씀. 예, 저도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요. 5537님이 이 시간을 늘 즐겨 듣는 60대 뚜벅이 할머니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나태주 시인님의 책명이 마음을 괜시 울컥하게 만듭니다. 아픈 며느리와 같이 읽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네, 나태주님 책이죠. 죽기 전에 시 한 편 쓰고 싶다. 저희가 선물로 준비하고 있는데 5537님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게 힘이 되는 음악 오늘의 중심에서 알려드렸더니 7679님이 어렸을 때 많이 보고 들었죠. 이런 비가 오는 날 듣고 싶어요. 들장미소녀 캔디 달려라니. 그리고 4471님 저에게 힘이 되는 노래는 코리아나의 빅토리입니다. 파이팅. 014님 때론 힘들고 지칠 땐 힘과 용기를 주는 노래 정말로 노래 한 곡 듣고 나면 힐링되는 노래 이한철님 슈퍼스타. 그리고 7678님 난 괜찮아 진주. 6291님 성진우 포기하지 마. 3110님 힘들 때마다 엄마가 불러주던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이 노래 조용히 부르면 엄마가 힘내라고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아요. 8989님 오늘은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까치들이 다리를 만들어준 날 만나라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문자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6291님 7679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5437님 0703님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7월 7일 목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0703님이 큰 위로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셔서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